네, 사회 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이런 법, 저런 법, 어느덧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려운 법률 상식을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 조 변호사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되게 많이 추웠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 온수가 얼어가지고요. 너무 참 고생했습니다. 저희 집은요,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세탁기가 어렸어요. 빨래는요? 빨래는 3일 동안 못 하다가 그나마 어제부터 좀 추위가 풀렸잖아. 이틀 전부터.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파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 있으신 분 모셨습니다. 바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홍경숙 상담사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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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부지부장으로 있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을 10여 년 이상 쭉 상담을 하고 중재를 해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요. 네. 제 표정도 좀 우울하지 않나요? 지금 표정이 하나도 안 우울해 보이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변호사님? 역시 거짓말을 못하셔. 아니, 왜냐면 오늘 진짜 주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마음도 아프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청소년들한테?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입이 떡하니 열리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야, 정말 진짜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피해자 부모님이 막 천불이 날 것 같아요. 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진짜 화가 나고 막 열이 뻗치는데요. 일단 네. 이렇게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는 뭐 어떤 법률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형법하고 똑같이 일반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 똑같이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법이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규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요. 만 10세 미만인 미만인 그 아이들은 아예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 처분이라는 것도 받지 않고요. 형법상에 형사 미성년자로서 14세 미만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세에서 14세 미만자까지는 그냥 보호 처분만 받고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범죄를 일으킨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 교양을 위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보호 처분에는 위탁기관에서 교육받게도 하는 것도 있고 사회봉사 명령도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년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 14세 이상자부터는 일반 형법과 똑같이 처벌은 받는데 그 여전히 보호 교양 그리고 나중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14세에서 19세 만 19세 이하인 미만인 자들에 한해서만큼은 형벌을 좀 감해주거나 경감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14세에서 19세까지 형법이 경감이 된다 그랬잖아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근데 18세까지죠. 18세까지. 만 10세 이하 미만이니까 18세까지. 예. 근데 지금 저질러 본 사건을 보면은 성인들보다 더해요. 너무 심해요. 막 애기 막 눈 못 뜨게 막
그 정도로 지금 막 폭력을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청소년 범죄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법을 좀 폐지를 하자, 소년법을 폐지를 하자.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반대파와 이제 찬성파가 좀 나뉘었습니다. 각각의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논거를 제시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 너무 잔인해요. 이걸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해서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잔인하다.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하기에는 피해자들이라기 너무 가혹하다. 맞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이제 소년법의 취지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소년의 건전한 육성하고 교화 가능성이에요. 소년법의 취지 자체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보면 소년법을 폐지하면 처벌이 잘 되고 그러니까 소년법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처벌하면 범죄가 덜 발생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처벌의 강화가 범죄 예방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건 이미 조사로 다 맞춰진 결과니까요. 그 부분을 놀거로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 또 이 상담자 선생님께서는 가까이에서 지금 학교 폭력의 학생들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또 상담도 하시고 또 중재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의 입장이 너무 궁금해요.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저는 소년법 폐지보다는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아이들 그 범죄를 보면 전에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아이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알고 죄를 짓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선배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아이들도 스스로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면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향 연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부분을 하향하는 것만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 어떤 부분을 하향하시는 이게 거예요? 만 10세로 낮춰야 된다. 저는 형사 이 미성년자 네, 의 나이를 만 14세를 만 10세로 낮추는 게 네네. 맞다. 네네.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일괄된 법 적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듯이 힘있고 빼기는 아이들은 사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힘없고 백없는 아이들은 다 사회의 범죄인으로 낙인된다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법 폐지 논란을 넘어서 현재 있는 법이라도 제발 잘 지켰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있는 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일괄되게 누구나가 정직하게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법률가적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인식하지 못했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하다는 거, 나쁜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릴 수 없다. 5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칼 갖고 이렇게 장난하다가 옆에 아이를 찔렀어요. 아니면 3살짜리 아이가 주위에 있으니까 처벌하지 않잖아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아파도. 그쵸. 예. 그런 거와 똑같은 논리인데 그 나이를 우리 법은 그동안 14세로 정해놨던 거죠. 네. 근데 사회가 좀 발생하면서 미디어 발당도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노출되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10세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나이 때만 되더라도 자기 행위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다 연령을 좀 사등해서 그쵸.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다 일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예.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 그리고 자아가 다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사리 판단은 다 할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령을 낮춰서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게 법이란 건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의 평균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을 정해야 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 나이대를 좀 정하는 건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게 보이고.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서 의문점이 정말 드는 게 도대체 이 청소년 범죄가 왜 발생을 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이거부터 진짜 똑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또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지금 요즘 사회가 얼마나 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느끼다 보니 그 어른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맞아요. 또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가 폭력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 범죄를 일으킨 학생한테 가해자한테 너 왜 그랬어? 왜? 막 윽박 지르면 반항심에 더 막 애가 더 엇나갈 것 같거든요.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봐 오셨잖아요. 가해자도 보고 또 피해자도 보셨는데 좀 어떻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올바른 좀 방법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혹한 청소년 범죄를 보면 그 어떤 원인 행위보다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재발 방지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학생이 왜 아니면 그 청소년이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 어른들이 개입하고 치료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등학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아 맞아. 네, 1심 판결에서 주범이 18세라는 이유로 20년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방조범이 18세 이상이라 그 방조범은 소년법 적용되지 않아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지금 2심에 계류 중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청원이 이 소년범 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 불씨가 붙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보면 미국에서는 9살 어린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15세 소년을 무기징역에 처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영국에서는 엘튼 존 공연에서 폭탄을 설치하고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1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그쵸. 좀 적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형 자체를 특가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5년인가 25년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폐지 찬성론자들의 논거도 많은 부분에서 좀 귀그려 볼 필요가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연령 부분만큼은 좀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은 법조인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각이 확고해져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 유리해지는 사람들은 실제적 나쁜 범죄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보지 못하지만 이를 처리하고 있고 마주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판사님들이나 재판관들은 정말 많이 심사숙고하고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집안이 좀 괜찮으면 좀 유복하고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합의하고 뭐 이렇게 피해 배상하는 데도 더 노력을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형량에도 많이 작용이 하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한 후에도. 근데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비출 수 있지만 사실은 피해 발생 후에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사법부를 싶습니다. 전 사법부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연령 규정에 대해 하향한다 이런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그 아이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연령에 대해서 하향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자녀 교육에 힘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 하향이라도 먼저 좀 해서 이런 지금 잔혹한 이런 청소년 범죄를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일괄된 그런 법 적용도 가장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분위기를 좀 더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이런 이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경남에서 10대 4명이 또래 여중생에게 성매매도 시키고 강요하고 거부하면 집단적으로 막 폭행도 하고 알몸 동영상 촬영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반성문 제출하고 합의하고 하니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해줬습니다. 그 가해자들한테요? 네, 가해자들한테. 그런데 시민들이 2,800여 명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2심에서 가해자 중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각각.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주위에서 같은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동질감을 느껴준다면 재판부도 긴장하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상담사 선생님과 우리 변호사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변호사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소년법에 대한 폐지 논의를 촉발시킨 국민들의 여론은 네. 결국은 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더 심하게 처벌해, 나쁘게 처벌해, 다시는 못하게 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사는 더 정확하고 더 합리적인 판결을 원한다. 그리고 그런 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정도면 개인적 복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판결을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강한 처벌만을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 상담사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신 표창원 씨가 장기수로 있던 신창원 씨로부터 편지를 받고 고백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신창원 씨, 그때 그 표창원 씨가 하셨던 말씀이 신창원과 나는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비슷했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 비행을 저지르려 할 때마다 주변에 사람들과 학교 선생님이 날 붙잡아 주었기에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창원은 부모는 물론 주변에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찌됐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예방은 우리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청소년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주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청소년 범죄에 대해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좀 나부터 우리 어른들부터 진짜 반성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또 우리 이웃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초인종을 누르시고요. 옆집 이웃 친구들한테 좀 도움의 말씀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파이팅도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진짜 겉도는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이야기의 연장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body, I've been lonely for so long. Guitar, drum, bass, piano.